안녕하세요. 조명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이버 보안 중에서 이번 세션에 소개해드릴 이제 기술 동향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에서 기술 동향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기업이나 돌아가셔가지고 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 정보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게 차트 화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의 제목은 하이브리드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중에서 탐지 및 대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크게 자료가 4가지 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 대해서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 장표들을 정리를 했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동향에 맞는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아무래도 벤더사의 제품을 조금 관심이 떨어지실 테니까 그 제품을 위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저희가 탐지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사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션은 텍스트가 잔뜩 달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네트워크 탐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탐지와 대응 중에서도 어떤 탐지 분야가 있는지 그 탐지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 그 벤더사의 자료를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의 하이브리드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환경 자체, 그 센터 유지 환경 자체도 복잡해지지만 아키텍처 자체도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파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아키텍처 자체도 동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인데, 저희의 문제점은 IT, 특히 사이버 보안 중에서도 네트워크 보안에서 보면은 저희가 시장에서 요금,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실시간에 대한 요건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환경은 점점 저희가 보안을 하기 어렵지만은 시장의 요구는 더 요구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저희가 그 타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은 실제로 사이버 쪽에서 보안 이슈를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알람 전체 발생하는 알람 중에서 실제 한 8% 정도만 해결된다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즉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알람이 울리고 있지만은 보안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 범위가 훨씬 더 많다는, 그게 저희가 이제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사이버 보안 중에서도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좀 여러분들이 시장의 현상이라든지 보안 쪽의 담당자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이런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하자라는 분야에서 시장 현황을 보시면은 약간 좀 많은 벤더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더사에서도 보안 담당자들을 위한 조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사이버 보안이다 하면은 많이 아실 텐데 EDR, 엔드포인트, 뭐 심이라든지 SOA처럼 자동화, 그리고 NDR,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탐지 대응 분야 NDR 쪽에서 보시면은 기존에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NDR 분야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더 깊숙이 조사를 하시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NDR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NDR 제품 쪽에서 보면은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가?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NDR, 네트워크 탐지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간 기술상의 제약이라 비슷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성. 저희가 실시간성을 말하고 뭐 전체 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을 보시면 거의가 보안 구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즉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보면은 노스, 사우스, 센터나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구간이고,
저희가 표현은 뭐 이스트 웨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서버 구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네트워크 트래픽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얼마나 네트워크 상에서 트래픽을 분석을 했을 때 얘네들이 하는 행위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하는지, 분석을 해서 탐지를 할 때는 얼마나 높은 기술 가지고, 예를 들면 AI라든지 머신러닝을 가지고 잘 탐지를 해주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기존에 뭐 많은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의 많은 분야에서 어떤 탐지를 해주는데, 이 탐지를 했을 때 단순하게 탐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 공격 단계에 위치했는지를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가트너 조사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탐지와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 제품을 선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확장성을 보셔야 되겠죠. 전체 저희가 경계구역뿐만이 아니라 서버존까지 보셔야 되고, 워크플로우 탐지는 잘 하는데 아까 실제로 대응되는 분야가 8%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했습니다. 즉 저희가 그 보안 쪽에서 인시던트 리스폰스 IR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지, 통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 쪽이랑 얼마나 연계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순수 트래픽을 받아서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시장조사에서 이제 필요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기존의 보안이다 하면은 거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계구역, 외부에서 저희 내부로 들어오는 경계구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보안상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양을 보면은 안했단, 즉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트래픽이 물론 이제 그 고객사마다 아니면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비율을 보시면은 내부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가 되겠지만은 고객사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트래픽 양 자체도 굉장히 많고, 또 보시는 것처럼 내부단 서버 구역을 저희가 흘러다니는 트래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형의 서비스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 기반의 분석을 얼마나 뎁스 있게 할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즉 전체 트래픽량, 경계구역뿐만이 아니라 서버 구역을 포함한 전체 트래픽량도 중요하고, 그 부분을 행위 기반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고, 화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경계구역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각지대가 점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랑도 연동을 하고 또 IoT랑도 계속 연동이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감지를, 경계를 못하는 영역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한다는 의미는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티어, 어떤 사용자가 액션을 발생을 했을 때 서버단 전체까지의 흐름을 전부 다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위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선 전체 트래픽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 화면 우측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기존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대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나, 그리고 서버 구간에서 다양한 행위들,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로 보면은 뭐 FTP, 텔넷, SSH를 다 이행할 수 있는 L7 가시성이 있느냐, 그리고 오탑률이 많이 발생하느냐, 또 트래픽을 보면 요즘은 보안상 다 암호화를 많이 적용을 하십니다. HTTPS도 그러고.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과연 암호화된 트래픽에 어떤 보안을 침입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침입하고 안전하게 침입하기 위해서 다 암호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다 암호화를 구축했는데, 그러면 보안을 탐지를 할 때 그 암호화된 영역을 커버를 할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 갔을 때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한 가시성, 탐지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한 가시성과 뎁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가트너에서 어떤 플랫폼 벤더사에서 필요한 체크할 사항 중에 하나 보면은 행위 기반 분석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많은 솔루션들이 탐지를 하는데 과연 행위 분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뎁스가
어느 정도 뎁스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쿼리를 실행했다는 많은 벤더사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 데이터가 많이 나갔다도 아실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위 분석을 할 때도 좀 더 뎁스 있게 서버 구간, 아니면 뭐 경계 지역 트래픽이든 서버 구간 트래픽이든, 지금 화면에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로그인을 실패를 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로그인 성공하고 쿼리를 수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응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오디 테이블, 즉 내가 수행했던 액션을 다 로그를 남는 테이블을 드랍을 하고 외부로 데이터가 나갔다. 이랬을 때 위에 있는 행위 기반과 아래에 있는 행위 분석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탐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이 대용량으로 DB에서 나갔다는 탐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문제가 보안사항으로 얼마나 크리티컬하고 얼마나 빠르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분석, 인시던스 레스폰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을 하기 위한 저희가 기반 데이터, 워크플로우 방식의 기반 데이터를 얼마나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가 되고, 많은 기업들에서 머신러닝을 고민하시고 인공지능을 고민을 하시는데, 머신러닝 쪽에서 조사한 분석 쪽을 보면은 CIO 리포트, 2017년 CIO 리포트인 것 같은데, 머신러닝 탐지의 고민사항도 그겁니다. 풍부한 데이터 소스, 자동화되고 풍부한 데이터 소스가 없다면은 탐지, 아무리 잘하더라도 대응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행위 분석을 하더라도 얼마나 뎁스 있게, 즉,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수준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할 때도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탐지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개별 트랜잭션 수준을 저희가 얼마나 빠르고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냐가 저희 네트워크 보안의 승패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반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고객 사이트에서 이제 고객 운영팀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실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케이스 2개인데, 보안팀에서 제로윈도, 특정 IP 서버에서 제로윈도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 보안 대응 보고서를 제출을 하십시오 해서, 제가 이거 제로윈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모르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하나요? 물어봤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그거 뭔지 모릅니다. 그냥 문제 없다고, 지금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고 그냥 보고서 때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POC를 할 때 개인정보 의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주민번호를 탐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응하는 방식이 소스 코드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던 방식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트래픽상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트랜잭션으로 만져서 HTTP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 IP로 어떤 URL을 호출했을 때 리퀘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됐고 응답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주민번호 패턴이 있고 그 옆에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으니까 얘는 주민번호입니다 라고 탐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탐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감지, 가시화를 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도 요구하는 바는 어느 분야, 사이버, IT 쪽에서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탐지를 하실 때도 뎁스 있는 탐지, 행위 기반으로 뎁스 있게 탐지를 하고, 또 대응을 하기 위한 분석 기반이 되는 분석 데이터를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느냐를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행위 기반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을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네트워크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이 사항을 분석을 하고 감지를 하려면은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계 지역에서 흘러가는 HTTP, HTTPS, DNS들도 이해해야 되지만은 서버 구간존에 흐르는 인프라 수준의 FTP라든지 텔넷이라든지 기타 등등 스토리지 액세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시장에서 뭐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대부분이 사용하는 L7 프로토콜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클라이언트, 서버, 단순하게 IP뿐만 아니라 얘가 어떤 메소드를, 어떤 DNS 쿼리를, 어떤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어떤 파일명을 액세스를 했나, 그때 얼마나 큰 데이터를 주고받았고 그때 결과가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때 외부로 나간 IP가 내부 IP인지 외부 IP인지를 상세하게 저희가 분석하고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프로토콜 전반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필수, 가장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네트워크 보안 쪽, 사이버 보안 쪽에서 네트워크 보안 쪽의 키 요소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트너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토콜을 한두 개를 이해를 한 다음에 얘를 탐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많고, 기존에 다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약간 진입 장벽이 많다 보니까 커버리지를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로그 데이터라든지 에이전트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보안, NDR을 커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원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한다,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한다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까 저희가 시장에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용량이 돼야 됩니다. 몇 가지 데이터 일부 샘플링 기반으로는 보안에서는 처리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성능이라든지 어떤 품질 관점이면 일부 샘플링 가지고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보안은 다릅니다. 저희가 사각지대 없이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데이터 양이, 원천 트래픽 양이 많다 보니까 얘를 자동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네트워크 보안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이라고 해서 패시브 방식, 운영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운영 환경에 디펜던시가 없는 기술을 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보안 탐지 대응 NDR을 한다 하는데 혹시라도 제품을 검토를 하시게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원천 데이터 소스가 전체 트래픽을 받는지, 로그라든지 에이전트 방식의 다른 영역에서 일부 커버를 하는지를 검토를 잘 하시라고 저희가 데이터 소스 특징에 대해서 좀 NDR을 정상적으로 좀 잘 하시기 위해서는 원천 소스가 네트워크 단의 패킷, 그것도 전수 패킷을 수집을 하셔야지만 진정한 네트워크 보안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 제품이 많은 분야들이 약간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즉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품들은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가 돼 있다든지. 근데 저희가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운영 환경이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하나의 센터만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금융 쪽의 고객한테서 듣기로는 민감한 고객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공 클라우드도 사용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형 제1금융기관에서도 시스템의 일부는 공공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보안을 담당하시는 팀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기존의 물리 환경을 위주로 많은 부분을 구축하고 대응을 하셨는데, 이제는 물리 환경뿐만이 아니라 공공 클라우드 환경, 즉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구축을 하시더라도 통합해서 단일 솔루션으로 이 부분을 커버리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용, 온프레미스 전용 하다 보면은 저희가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통합된 솔루션이 아니면 이미 많이 경험해 보시겠으면은 나눠지게 되면 관리라든지 탐지, 통합해서 분석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저희가 통합된 환경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저희 지금 하이브리드 환경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받다 보니까 보안 쪽, 세크옵스 쪽이랑 네트워크 팀,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쪽이랑 협업을 위한 어떤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보안팀, 정보보호 부서들에서도 기존의 운영팀, 데브옵스 환경처럼 프레임워크를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예가 있지만은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탐지 대응을 하기 위해 했을 때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때 얼마나 높은 커버리지를 가져올 수 있는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시장의 어떤 NDR 분야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고객 입장에서 아니면 제품을 제공하는 어떤 벤더사 입장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분야의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에 대한 해결안을 드리고자 엑스트라홉사의 미국 벤더사입니다. 리빌 X란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홉 벤더사의 리빌 X 제품은 NDR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100GBps 트래픽을 받아서 저희가 자동화 해주고 행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한 가이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이 모든 자동화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방식으로 탐지를 하고 얘를 킬체인, 즉 보안의 침투 단계에 맞게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얘 자체는 온프리미스 환경이든 아니면은 클라우드 상의 엑스럽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플랫폼을 사스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나는 사스가 싫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체 인스턴스를 가지고 싶다면 자체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아까 3개 NDR, EDR, 심이라든지 데이터 통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위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심이라든지 IDS, IPS, SOA 쪽이랑 통합해서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호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시장에 보시면은 많은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돼 있던데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유입을 받아서 저희가 탐지한 정보에 이미 유해하다고 판단된 걸 연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대응을 하기 위한 티켓팅 시스템 많이, 이슈 트래킹 시스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랑도 연계를 해서 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NDR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사각지대 없는 대용량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환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100GBps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대용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도 기업에 다 서버들을 가지고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을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 자산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커버리지. 저희가 경계구역에 있었다면은 커버리지가 낮아도 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보안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 구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버 구간 내에 유지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시성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행위 분석, 뎁스 있는 행위 분석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높은 수준의 행위 분석을 해야 되고, 머신러닝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홉 리빌X도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머신러닝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기능 몇 개 설명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예측 모델은 다 아실 겁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예측 모델을 아실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잘 감지하실 수 있겠죠. 근데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델들이 들어있고, 동료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피어 그룹이라고, 즉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 DB 서버다 아니면 FTP 서버를 하는데 하나가 튀는 액션을 한다. 그렇다면 얘네 좀 저희가 탐지를 하며 플레이트에서 몇 가지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니고, 아까 엑스트라홉 리빌X 같은 경우에는 탐지된 보안 이슈에 대해서 킬체인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탐지한 부분을
보안 프레임워크 쪽에서도 다 커버가 되는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 프레임워크 쪽을 보시면 이 단계별로 다 커버, 어떤 식으로 침해가 발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보안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의 맨 뒷부분에 좀 번역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부분들은 뒤편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탐지와 대응도 좋고, 두 번째는 하이진, 즉 위생 방역. 저희가 미리미리 뭔가 이상 있는 한 사항을 걸러낸다면은 저희 보안이 훨씬 더 강화가 되겠죠. 미리 취약 프로토콜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SMB 1점대 프로토콜 취약점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서 이렇게 보통 해보면 여전히 SMB 1.0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웹서버의 인증서가 만기가 다 돼갔는지, 아니면 만기가 이미 지났는지, 웹서버 알고리즘이 보안에 취약한지 등등 하이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로 보시면은 탐지 대응이라든지 선제적 하이진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보안 프레임워크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CIS 컨트롤이나 마이터 어택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많은 보안 프레임에서 강조하는 많은 커버리지를 저희가 엑스트라 리브렉스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요 기능 및 탐지 사례인데, 이제 기능은 제가 이제 넘어가고, 탐지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넘버링을 1, 2, 3, 4 해놨는데, 실제로 탐지는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 기반의 분석, 지금 저희 화면에는 없지만은 바깥에 세션이 끝나고 딥 나가셔서 바로 좌측의 부스에서 보시면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탐지된 그 침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인베스티게이션까지 다 저희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트랜잭션까지 저희가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보안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쪽에서 SSH를 저희가 탐지를 했는데 방화벽에서는 SSH가 발생 안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포트를 바꿔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방화벽에서는 포트 기반으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행위 기반의 분석, 뎁스 있는 행위 분석, 즉 포트가 바뀌든 그 안에 트래픽을 분석해서 SSH 액션을 수행한 걸 찾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보시는 것처럼 개별 트랜잭션 수준으로 SSH 트랜잭션을 탐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포렌식을 위해서 패킷까지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랜섬웨어 탐지는 EDR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EDR 구축을 하신다면 랜섬웨어 탐지를 해야 되지만은 NDR 쪽에서 전체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을 미리 감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보안 같은 경우에는 보안은 2중, 3중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클라이언트 IP가 어떤 서버 IP를 접속을 했고 어떤 파일명을 어떻게 바꿨고 그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까지 개별 트랜잭션 수준으로 추적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대응을 보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킬체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킬체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이드 기반의 분석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트라 리비렉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뭐 화면상에서도 개인정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는 주민번호는 글로벌한 기업에선 탐지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요 주민번호 패턴 감지는 국내에서 구축해서 넣어둔 겁니다. 즉 저희가 나만의 어떤 탐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탐지 기능을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우측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타 고객사에서 저희가 구축했던 사례인데, 이제 어떤 이커머스 쪽이었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할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캡차라고 해서 비밀번호, 생성된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 애가 있는데, 로그인 행위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찾았냐 하면은 로그인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캡차 방식으로 얘가 에러가 발생했는데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시도를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걔를 찾아서 고객 대응팀과 관리를 시작을 했더니 그 트랜잭션이 싹 사라지더라. 즉 저희가 행위 분석을 할 때도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아니면 특정 시스템에 디펜던시가 있지만은
저희가 어떤 탐지 기능, 룰이 아닙니다. 탐지 기능을 새로 구축을 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특화된 어떤 탐지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진 영역에 뭐 취약한 인증서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경우 고객 사이트 가면 내 프락시가 열려 있어서 내 웹서버를 타고 다른 쪽을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다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FTP든 DB든 루트 계정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 과연 그 루트 계정을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하이진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 NDR 영역에서 기존의 시장에서는 NDR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용량이 작았습니다. 용량이 작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오래된 아키텍처를 가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패킷을 대용량이죠. 드립다 저장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보통 2, 3일입니다. 남아있으면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패킷을 막 이렇게 뒤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NDR 네트워크 보안이 진행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앞에 경계 지역에만 했었는데, 이제는 대용량으로 자동화해서 될 수 있는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하시고 또 머신러닝으로 탐지하고 대응을 위한 워크플로우까지, 프레임워크와 연계한 워크플로우까지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엑스럽, 에리비렉스, 킬체인이 제공하는 단계별로 탐지 항목들을 저희가 이렇게 번역해서 첨부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아까 그 사회자분이 안내해드린 대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